안녕하세요. 바닥의 신부장입니다. 오늘은 페인트 기술공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의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인트 기술은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페인트 기술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 몇 번의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페인트 기술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응대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저도 생업이 있는 관계로 100% 만족할 만한 상담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이나 케이스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데에는 정말 간절함이 느껴져서 제가 모른 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쪽 계통의 일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잘 나와 있지도 않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터라 더더욱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이 모두 100%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페인트 학원에서 페인트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페인트 학원에서 페인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페인트 학원에서 배우는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페인트는 도배나 타일 등의 타 업종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페인트 종류도 수십 종이고 시공하는 방법도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도 그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학원에서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단순한 롤러칠과 붓칠, 퍼티 등의 기본 동작을 배우실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인다면 도장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현장직 채용에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도장 자격증과 채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장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자체가 도장 학원에서 9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50% 이상 합격하는 수준의 시험 난이도이기 때문에, 도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도장 실력 차이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30년, 40년 된 기술자 분들도 도장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장 자격증은 현장 기술직보다는 오히려 전문 도장 건설 업체에 정직원으로 지원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 도장 건설 업체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정직원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페인트 기술은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페인트 시공회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페인트 시공업체는 일단 전문 건설 면허 업체와 일반 업체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전문 건설 면허 업체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업체로 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러 관공서 입찰이나 대형 공사에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 또는 법인 업체이기는 하나 소규모 공사나 민간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2명에서 5명 정도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팀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배우실 때에는 전문건설 면허업체인지 아니면 비면허업체인지 또는 회사가 아닌 팀으로 구성된 조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업체에서 처음 일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업체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건설 면허업체의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보통 일을 하고서 임금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규모 업체나 개인 업체는 왕왕 임금 체불이 되거나 불규칙한 경우도 많지만, 전문건설 면허업체는 농우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접수가 되면 광급공사 입찰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금을 반드시 꼬박꼬박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이 안정적으로 꾸준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할 정도의 회사라면 회사의 매출 규모나 업력 등이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출근 일수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건설 면허업체의 단점은 비교적 낮은 인건비입니다. 전문건설 면허업체는 대규모 공사나 장기간 공사가 많기 때문에 하루 일당으로 비교하자면 2, 3일에 공사를 하는 업체에 비해 일당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입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기술자분들이 대부분 오래 다니신 기술자분들이 많아서 사람 손바뀜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텃세도 심하고 회사의 규정도 강한 편입니다.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 장점은 한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인트는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길에서 가끔 보실 수 있는 고속도로에 차선을 그리는 회사도 도장업체이고, 아파트 외벽에서 로프를 타는 회사도 도장업체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바닥공사를 하는 업체도 도장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업체에서는 모든 공사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인원이나 인력, 설비, 장비 등을 다 갖추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장 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 도장 분야 중에서 한 가지 분야를 주 종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 로프 도장, 차선 도장, 옥상 방수, 바닥 공사, 퍼라이트 뿜칠, 우레탄 뿜칠, 폴리싱 등등 세분화되어 있는 회사라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페인트의 다양성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분야에 대해서만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금방 숙달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페인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추후에 이직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팀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은 보통 지인이나 인맥이 연결되어 있어서 끈끈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일을 합니다. 리더격인 사람이 보통 일을 따오고 함께 나눠 먹기를 하든지 하는 형태의 일로 추진을 합니다. 대부분 하도급 공사 위주이고 대규모 공사보다는 소규모 공사를 많이 진행하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일당 위주로 공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지인 중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고 재정이 불안한 편이어서 일의 끊김도 간혹 있고 임금 체불의 위험성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페인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회사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흔히 사람들이 꺼려했었던 현장 기술직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업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기도 하나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정직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